참고로 헐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는 결혼과 이혼을 무려 5번이나 반복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이혼율,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는 2.0명을 기록했죠. 그래서 전 세계 평균 1.7명을 훨씬 웃돌았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조혼인율은 3.8건입니다. 그러니까 3.8쌍이 혼인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3.8쌍이 혼인하고 2.0쌍이 이혼했다, 그런 소리인데요. 결국 혼인한 부부 대비 절반 이상이 이혼했다는 얘기죠. 특이할 만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연령대에서 혼인과 이혼이 일시적으로 줄었는데요. 유독 60대 이상에서의 이혼율만 늘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더 많이 이혼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는 이 백년해로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희귀한 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금반지, 다이아반지 이런 예물을 교환하죠. 이 금이나 다이아 반지를 교환하는 이유는 금이나 다이아처럼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말고 평생을 함께 가자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남녀가 함께 평생을 해로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결혼 50주년이 되면 금혼식을 열어서 주변에서도 축하를 해주는데요. 곰곰이 생각하면 처음부터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어느 날 만난 사람이 이상형이었는데 호련히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눈에 콩깍지까지 씌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을 수만은 없겠죠. 어느 날 싫어하는 측면을 보면 또다시 호련히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싫어하는 마음의 렌즈로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그래서 나중엔 원수가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 따라 이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죠. 물론 이혼까지 결정할 때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혼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이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중산층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평범한 부부들은 대개 아파트 한 채 정도가 가장 큰 재산이죠. 그것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 빚이 있는 그런 아파트죠. 그래서 매달 은행에 월세를 낸다라고 농담도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재산 분할이 되면 진짜 월세를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은행 대출이 2억 원 있다라고 하면 순재산이 3억 원이 되는 거죠. 이걸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하면 2분의 1씩 분할한다고 가정을 하면 각자 순재산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자, 이 돈이면 자기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순식간에 재산이 줄어들면서 예전과 같은 경제적 안정을 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혼을 하면 아이들 양육이 힘들어집니다. 정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 중 일방이 아이들의 양육을 맡아서 기르고 일방은 양육비를 부담을 하죠. 이 경우에 이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면 그나마 낫겠지만 양육비도 제때 안 주면 정말 혼자 기르는 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면접 교섭도 쉽지 않은데요. 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양육친은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면접 교섭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 이혼해서 보기 싫은 사람을 1주나 2주에 한 번씩 억지로 봐야 하는 것도 고역이고요. 또 보통은 아침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놀다가 저녁에 다시 데려다 주는데요. 그러려면 매번 서로 연락해서 약속을 정해야 하는데 뭐 이번에는 코로나 걸려서 안 된다, 이번엔 여행 가서 하룻밤 데리고 잔다,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합의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도 힘들어집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아이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죠. 아빠와 만났을 때는 엄마 얘기하지 못하고요. 엄마를 만나면 아빠 얘기도 하지 못하죠. 부모가 아이에게 상대방의 욕이라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욱더 눈치를 보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경제적 지출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부부가 한 집 살림을 할 때는 집도 한 채, 공과금도 한 집 것만 부담하면 되는데, 자, 이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이 두 개로 딱 쪼개지다 보니까 지출도 두 배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혼잡으로서 쓰면 풍족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혼자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고독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서 이 심리적 고독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각방을 사용해도 옆에 누군가가 숨쉬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안정감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들의 경우에는 성욕을 해결할 상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혼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혼자 산다고 하면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도 현실인데요. 특히 이혼한 여성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한 여성들은 많이 움츠러든다고 하고 있죠. 이처럼 이혼이라는 것이 실타래를 푸는 선택이 아니라 더욱더 엉키게 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참고로 헐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는 결혼과 이혼을 무려 5번이나 반복했다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 과연 이혼이 혼인 생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